자, 청운중학교 학생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있나요? 자, 오늘은 4단원 읽어야 잘한다, 소단원 1, 능숙한 독자의 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능숙한 독자가 되고 싶으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읽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요. 능숙한 독자가 되려면 읽기의 본질, 읽기의 본래 성질을 알고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원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절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교과서로 가볼까요? 자, 교과서 147쪽에 있는 생각여기를 통해서 이 단원을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락을 읽고 핵심 문장 파악하면서 짐작을 해볼까요? 먼저 능숙한 독자 되기 단락을 한번 눈으로 보고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 문장은 뭐겠어요?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면 글을 더욱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읽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가 되겠죠. 각각의 필요한 원리를 알면 훨씬 읽기가 수월합니다. 자, 두 번째 읽기의 생활화 단락도 한번 눈으로 보고 핵심 문장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이죠. 읽기를 생활화하면 일상생활을 읽기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읽기를 생활화해서 일상생활을 읽기의 즐거움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교과서 148쪽에 있는 준비활동을 봅시다. 민선이와 상윤은 수학여행 중 4차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곧 수학여행 가죠? 아, 신납니다. 자, 누가 4차를 더 알차게 관람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딱 봐도 누가 더 알차게 관람했을 것 같아요? 네, 민선이죠. 민선이는 미리 조사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관람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 도중, 관람 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에 비해 상윤은 저기 절이 있고 여긴 탑이 있군. 무슨 탑이지? 마치 청운중학교 남학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상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능숙한 독자도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관계에 원리에 따라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능숙한 독자의 길을 알려주는 이 글의 전체적인 짜임을 먼저 볼까요? 자, 일단 머리말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읽기가 무엇인지를 안다. 읽기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읽기의 과정에 따른 원리를 잘 적용하며 읽는다. 그리고 점검하고 조절하며 읽는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읽기 과정에 따른 원리를 잘 적용하며 읽는다까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제 단락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단락을 읽을 때는 항상 핵심 문장의 밑줄을 그어보면서 읽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능숙한 독자의 길. 가난한 사람은 책을 읽음으로써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책을 읽음으로써 현명해진다는 옛 사람의 말이 있다. 사실 글을 읽어서 얻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글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 또한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각종 매체가 전하는 수많은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통해 이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글을 능숙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서 글을 읽었음에도 글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능숙한 독자는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일까? 이제부터 능숙한 독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 핵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문장은 어딜까요?
글을 읽어서 얻는 효과는 무궁무진하죠. 몇 가지나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 네 번째, 다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히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출 수가 있어요. 총 5가지나 되네요. 자, 이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글을 능숙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갖춰야겠죠. 사실 요즘 읽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능숙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너무 많은 정보에 허덕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능숙한 독자는 어떻게 글을 읽는 것일까요? 이제 능숙한 독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죠. 능숙한 독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읽기가 무엇인지를 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숙한 독자는 읽기의 본질을 아는 것이죠. 읽기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 좋겠네요. 들어볼까요? 읽기가 무엇인지를 안다. 읽기는 독자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활동이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같은 글을 읽어도 그 이해의 정도가 독자에 따라 다른 이유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주의 신라시대 유적에 관한 글을 읽을 때 경주 여행을 한 경험과 신라 역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면 그 글의 의미를 한결 쉽고 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읽기는 과제를 해결하는 지적 활동이다. 읽기가 과제를 해결하는 지적 활동인 점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환경 문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글을 읽는다면 그것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이다. 반면에 글을 읽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과제이다. 독자는 글에 담긴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해야 하고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글을 쓴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야만 한다.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능숙한 독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잘 알고 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기의 본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딱 보이네요. 읽기는 독자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활동이다. 자, 머릿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자기 경험과 배경 지식을 막 생각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활동이에요. 자,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 이해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글의 경험,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의 경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읽었는가 하는 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능숙한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또 읽기의 본질에 나와 있습니다. 읽기는 과제를 해결하는 직접 활동이다. 과제 해결의 측면으로 보는 건데요. 과제 해결은 2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제를 하는 거죠. 과제를 하기 위해 글을 읽으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읽기가 돼요. 그리고 2번째, 글을 읽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는 거죠. 글을 읽게 되면 정보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과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정보를 이해하려면 중심 내용과 주제도 파악해야 되고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주장이 타당한지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과제가 많죠. 이럴 때는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실수, 읽기의 과정에 따른 원리를 잘 적용하며 읽는다. 글을 읽는 과정은 글을 읽는 목적, 읽어야 할 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내용을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과정을 거치며 읽는 것이 좋다. 읽기의 과정은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의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과정마다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읽기 원리들이 있다. 읽기 전에는 우선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 등에 따라 주된 읽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글의 제목, 소제목, 사진과 삽화, 도표 등을 훑어본 다음 글 전체의 내용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측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본다.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읽는 도중에는 글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미리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기도 한다. 아울러 글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나아가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읽은 후에는 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내가 글쓴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보거나 자신의 읽기가 진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성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할 일이다. 물론 읽기의 각 단계 원리들이 엄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예측하기나 질문하기는 읽는 도중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읽는 도중에 여러 원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읽은 후에 다시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능숙한 독자의 두 번째 특징, 읽기 과정에 따른 원리를 잘 적용하며 읽는다를 알아보죠. 글을 읽는 과정은 보통 글을 읽는 목적, 실수, 다시 글을 읽는 과정은 글을 읽는 목적, 읽어야 할 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에 세 과정으로 나눠요. 읽기 전을 볼까요? 자, 읽기 전에는 우선 자신이 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 설득, 그리고 즐거움 등이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고 그 예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읽는 도중에는 글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읽다 보면 새로운 질문이 또 나오겠죠. 또 답을 찾고 그리고 요약하고 그러면서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후에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구조도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둔다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또 정리해 둔다거나 내가 글쓴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살펴본다거나 또 심화해서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본다거나 또 내 읽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단계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읽기 전에 했던 것이 읽은 후 이렇게 섞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유동적으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좀 길었죠? 다음 수업은 짧아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